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ACD의 지표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란선, 주황선, 그리고 히스토그램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실전 트레이더 입장에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파란선, 바로 MACD 선입니다. 이 선은 단기 이동 평균, 정확히는 12일, 지수 이동 평균에서 장기 이동 평균 26일을 뺀 값이에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보다 얼마나 강한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이 0보다 위로 올라갈수록 상승 추세가 강하다는 의미이고 0보다 아래로 내려간다면 하락 모멘텀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 이 주황선, 시그널 선이라고 불리는 선인데요. 이건 방금 보신 MACD 선을 9일 EMA로 부드럽게 평균낸 값입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요, MACD 선은 진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그널 선이 기준이 되어서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교차 구간입니다.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위로 돌파한다면 매수, 아래로 꺾이면 매도로 해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매매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이 초록색, 빨간색 막대들, 이건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공처럼 생겼다고 캔들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확히는 MACD 선과 시그널 선 사이의 거리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예요. 초록색일 때는 MACD가 시그널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고요, 빨간색일 때는 그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가 점점 길어지면 추세가 강해지고 줄어들면 추세가 꺾이거나 약해질 수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MACD는 단순히 선 두 개와 막대가 아니라 추세의 방향, 추세의 강도, 전환까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종합 신호 시스템인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중요한 건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지겠죠. 물론 MACD 단독으로도 유효하지만 볼린저 밴드를 추가해준다면 매매 타점을 잡기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볼린저 밴드를 지표에 반영해서 실제로 매매할 때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 혹은 변수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할 방법들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정말 좋은 지표인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어떤 거죠? 자, 우리 구독자님들, 바로 MACD에서 골든 크로스가 떴으니까 지금 들어가야 한다는 아니란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건 실전에서는 그 타이밍에 들어가면 이미 늦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MACD는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해주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진입 타점이 아니라 추세가 살아있구나 라는 확인용으로 봐야 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MACD가 반등 모멘텀을 보여주는 시점에 가격이 어디에서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MACD를 볼린저 밴드 중심선과 같이 볼 거고요,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에서 캔들이 눌림을 주고 있고 히스토그램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난다면 이때가 추세 복귀 구간인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MACD는 추세의 모멘텀을 확인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뜻이고, 진입 타점 볼린저 밴드 중심선과 캔들의 위치로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볼린저 밴드만 활용하면 MACD 지표 활용 안 해도 되지 않냐? 라고 또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죠? 어떠한 지표든 간에 부족한 부분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볼린저 밴드로도 충분히 추세를 파악할 수 있죠. 하지만 MACD를 활용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그 차이점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실전 대응이에요. 지표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하느냐가 이번 영상 핵심입니다. MACD를 볼린저 밴드랑 조합했을 때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온다는 거 이제는 아시겠죠? 자, 이제 실전 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은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MACD 선은 골든 크로스 상태입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엔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정답은 진입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아주 중요한 함정을 잘 피하셨어요. MACD만 살짝 보면 아직 강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모멘텀은 이미 꺾기 시작했고 가격은 밴드 안에서 변동폭이 심해졌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음봉 하나만 떨어져도 그건 본격적인 추세 전환보다는 과매수에 대한 기술적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 MACD 히스토그램이 줄어든다고 해서 무작정 고점에서 숏 잡는 실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끼리 약속하는 겁니다. 절대 진입하지 않기로. 이럴 땐 반드시 캔들 패턴이 전환형인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해요. 자, 만약에 밴드 상단을 돌파한 상황에서 히스토그램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이건 오히려 상승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MACD 하나만 믿고 성급하게 들어갔다간 지금처럼 고점에서 숏 잡고 손절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ACD는 모멘텀 확인용, 실제 진입은 가격 흐름과 함께 판단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다음 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돌파했죠. 그리고 동시에 히스토그램이 어떻게 됐습니까? 0선을 돌파해 주면서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멘텀이 살아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입은 우리가 어디서 했죠? 보통 초보자분들은 이 양봉 하나, 둘 나오면 와 벌었네 하면서 팔고 나와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 히스토그램은 계속 확장되고 있고 가격은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에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 중입니다. 즉 이건 그냥 반동이 아니라 추세의 파동 자체가 살아있는 강한 추세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타점은 작은 반등에서 수익 확정을 내는 게 아니라 파동 전체를 먹기 위해 끝까지 들고 가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MACD의 장점이 이렇게 수익 매매를 할 수 있게 추세의 파동 전체를 먹을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후행지표의 가장 큰 장점인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의문이 생기죠? 아니 이런 흐름이 매번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러한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 흐름을 믿고 가져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MACD는 빠르게 진입해서 짧게 여러 번 먹는 지표가 아닙니다. 확실한 추세가 시작됐을 때 그 전체 파동을 통째로 가져가라고 알려주는 도구인 거죠. 이제는 아시겠죠? 우리가 그동안 어떤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히스토그램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면 에너지가 시장에 계속 쌓이고 있다는 신호잖아요. 역시나 가격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에서 눌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자고요. 세력이 물량을 던지지 않는 타점이 이런 구간인 겁니다. 이걸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포지션은 단순한 반등 추세가 아니라 세력들의 파동이 시작된 흐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중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죠? MACD가 말해주는 이 파동의 끝이 꺾이기 전까지는 쉽사리 익절하지 마시고요. 따라붙어야 한다는 것, 이 방법을 활용하신다면 큰 파동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숏 타점입니다. 이 선이 시그널 선을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뚫으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히스토그램도 0선 아래에서 점점 커지고 있고 가격은 볼린저 밴드 중심선 아래에서 반등 없이 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타점 과연 숏 포지션 진입하기 괜찮을까요? 정답은 이런 타점이야말로 숏 포지션을 들어가는 정석 포지션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강세 꺾인 구간, 이런 구조에서는 반등 없이 그대로 음봉으로 연결되면서 하락 파동이 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숏 포지션의 정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진입을 해야 하고요. 익절 구간은 볼린저 밴드 하방 라인까지 잡아주시면 되고 손절선은 상방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쭉 끌고 와서 보시는 것처럼 제 분석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커다란 파동을 다시 한번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타점 한번 보세요. 여기도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CD선이 시그널선을 아래로 꺾어주면서 겉으로 보면 또 숏 들어가야 하나 싶으시죠? 이런 구간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히스토그램은 이미 줄어들었고 가격은 볼린저 밴드 중심선 근처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게 정말 하락 전조일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절대 아니란 걸 이제는 아시겠죠? 이런 구간은 페이크 반등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MACD의 지표가 어떤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후행지표, 느리게 반응하는 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데드크로스 하나만 믿고 들어가면 오히려 반등에 털리는 겁니다. 손절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보다 히스토그램이 지금 살아있는지, 가격이 중심선 아래에서 눌리는지 혹은 다시 회복하는지 이 전체 흐름을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스토그램이 줄어들었던 상태에서 무리하게 숏 포지션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청산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스태핑 매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MACD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횡보장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방향성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CD를 통해서 모멘텀을 확인하고 추세의 강도를 보는 도구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시장이 방향을 갖고 움직일 때 얘기입니다. 횡보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MACD는 계속 움직여요. 골든크로스 나오고 바로 데드크로스, 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신호가 계속 뒤집힙니다. 히스토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길어지지 않고 점점 짧아지고 흔들리기만 합니다.
그 말은 곧 지표가 작동하지 않는 시장이라는 거죠. 물론 전부 반영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안 하는 이유는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인 거죠.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 신호는 계속 나오는데 진입할 때마다 수익은커녕 손절만 반복됩니다. 차트는 위로도 안 가고 아래로도 안 가고 지표만 꿈틀거리는 이 구간에서는 LCD가 오히려 투자자의 판단을 흐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표는 신호를 해석하는 도구일 뿐이지 매매를 대신해주는 자동 버튼이 아니라는 걸요. MACD도 마찬가지예요. 추세가 없으면 지표는 무력해집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도 실전에서 매매를 직접 제가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MACD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지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뜨는 것만 보고 매매하셨다면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시장의 의도를 읽는 시선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스캐핑 좋아하시는 분들 말고 차트를 보면서 추세의 흐름과 파동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인해 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나 초단타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향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그 신호가 나온 자리와 맥락을 함께 해석할 수 있어야 실전에서 살아남는 매매로 이어집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건 MACD가 단순히 교차 신호만 보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추세의 방향, 강도, 전환까지 한 번에 읽어내는 종합 신호 시스템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아셨다고 해서 매매가 완성될까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뼈대에 불과합니다. 살을 붙이고 실전 차트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없으니까 똑같은 MACD를 보면서도 누구는 수익을 내고 누구는 손절을 당하는 겁니다. 저는 이미 그 기준을 정리해놨습니다. 제가 매일 실전에서 활용하는 방식, 진입, 청산, 포인트를 체크하는 루틴,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패턴까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아둘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슐랭 트레이더 윤프로 트레이더입니다. MACD 지표의 가장 기본적인 활용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영상에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6번 지슐랭 남겨주세요. 앞으로 더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대응해드리려고 이렇게 구글 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매매에서 헷갈릴 때마다 이 자리가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계좌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